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찾는 발길이 쭉 끊겼는데 지자체는 구내 식당 문을 닫는 등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생활 중인 교민들 중 두 번째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수제로 만드는 손 소독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분양 피해가 늘자 당진시가 사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 센터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개월간 사기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9건을 막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격리 중인 교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7일 행정안전부 정부학동지원단은 전날 오후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이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31일 전세계편으로 귀국한 20대 남성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3번째 환자의 직장 동료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함께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같은 1차 전세계편으로 귀국했고 아산으로 이동할 때도 같은 버스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된 교민은 시설에 입소한 이후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와 전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같은 버스로 이동한 교민들에 대해선 추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우한 교민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일에도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됐었는데요. 현재 이곳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확진자 2명을 제외하고 우한 교민과 체류자 등 모두 526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인근 주민들도 두 번째 확진 소식에 다소 긴장하고 있지만 크게 동요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아산 초사동에 마련된 현장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한 교민과 주민들을 응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음료 등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보낸 후원 물품이 47건으로 4억 815만 원 상당입니다. 양 지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모든 집무와 회의, 일상생활을 이곳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 주민들 중에선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7일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도민 23명 중 6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17명은 증상이 없어 격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증상이 있거나 여행 경력 등을 고려해 의심 환자로 분류된 도민 4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지자체가 구내 식당 문을 닫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등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대표 관광지 만리포. 인근 펜션 단지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성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게 이어지던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끊긴 겁니다. 기존 예약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큰일이에요. 이거 빨리 어떻게 수습이 되든가 무슨 뭔가가 돼야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펜션뿐만 아니라 숙박업소가 거의 90% 이상 거의 다 해약된 상태예요. 특히 단체는 거의 100% 해약됐고 이 가족들 단위로 했던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해약되는 추세예요. 지금 예약 테이블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전멸이에요. 시내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단체 손님의 경우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2월 5일 날 한 30명 예약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월 9일 날 우리 봉사단체가 있는데 청년회 장년회에서 음식을 한 100명분을 저희가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행사가 취소가 됐고 또 저녁 7시 정도 되면은 유동인구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떨어져 가지고 평소에 몇 팀씩 들어오던 손님들도 또 없고.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충남에서 처음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매일 태안군 직원 500명 정도가 점심 식사를 해결해 왔습니다. 상권이 침체하면서 우선 이달 말까지는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내 식당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 경제 살리는 날에 동참하러 나왔습니다. 한산해진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나섰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시장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물품을 구매하자라고 해서 장 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10% 할인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물품도 지역 업체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궁금증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감염에 더 취약한지, 수제로 만든 손 소독제도 효과가 있는지 등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권수경 기자가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개 이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사람 몸에서 나와서 있는 바이러스는 길어야 하루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원래 안전하고요. 특히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이제 밝혀진 곳은 되게 보건소에 직접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합니다. 대개는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손위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손에 묻어 있는데 3시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얼굴에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손위생이 중요하고 특히나 손바닥이나 손톱 끝까지 철저하게 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말이라는 것도 말할 때 되게 기침 자체가 한 2m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로 전파 가능성은 특히 낮습니다. 아마 이제 그 환자들 밝혀진 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뭐 찌개를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되지 않나 우려가 있긴 한데 그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가능성이 뭐 고연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오히려 대화를 할 때 비말에 의해서 전파된 게 대부분이고요. 특히 뭐 먹거리나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먹는 행위보다는 감염자의 바이러스의 비말에 노출되는 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의 의료기관에서도 강조하는 거는 손위생, 물과 비누로 씻는 걸 제일 권장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갖춰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한 70% 포함된 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위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바이러스 생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수입을 하는, 운송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 환자들 분석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15세 이하의 어린이 감염이 중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이 감염이 밝혀진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로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오고 폐렴까지 오고 또 호흡 보정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을 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하게 지나가고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입원이 필요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뭐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외출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다 하면 이제 방문을 닫아놓고 한기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될 거고, 식사도 혼자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것도 혼자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퇴원하는 수칙이 지금 바이러스를 24시간 이내로,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바이러스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주 배출되는 양상을 보면 이후에는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퇴원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면은 독감 같은 경우는 피로감 같이 고열이 갑자기 되면서 한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피로감, 근육통을 호소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걸로 임상 증상을 보면 대개는 뭐 기침, 가래, 발열 이런 호흡기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감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력이랑 확진자와의 접촉이 가장 감별하는 포인트입니다. 최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늘고 있죠. 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기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에너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모 씨. 노후 자금의 보탬이 될까 싶어 지목상에 2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업체에서 내건 조건은 금리 7.6%. 하지만 확인 결과 농업인인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금리 1.75%였습니다.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한 겁니다. 서울에 있던 업체에서는 그냥 신고 시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데 그런 게 좀 대출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상한 점을 발견한 이 씨가 찾아간 곳은 당진시 에너지센터. 당진시가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건립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108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번 사례처럼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9건을 막았습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에너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당진이 유일하다 보니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해두거나 여기 당진 에너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막은 사례들이 피해 사례를 막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예산 그리고 멀리 전라도 쪽에서까지 저희한테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상담 건수는 2,400여 건. 해마다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센터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덕산 지역사회가 변전소 신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면내 곳곳에 매연 윤봉길 의사는 변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변전소가 웬 말이냐,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펼침막을 내걸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등에 따르면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각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신규 변전소는 내포 신도시와 예산 홍성 지역 전기 부하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35억 원을 투자해 변압기 4대와 송전탑 1기, 송전솔로 300m를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덕산면 이장협의회는 주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군과 한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결과물이다. 관공서와 병원 등으로 수혜를 보고
전기 사용량 역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군에 해당 부지에 대한 지장 유무 조회를 요청했고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지 확정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충남교육청이 7일 중등학교 교사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일부 내용이 잘못돼 이를 철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79명을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수험생들이 평가 항목 점수가 일부 빠지는 등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합격자 명단을 삭제하고 응시자 점수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2018년보다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전체 수출이 799억 달러, 수입은 347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13%와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수출 부진 원인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데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의 업황이 부진했던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모차 소독기입니다. 서산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층 출입구에 설치한 겁니다. 이번에 설치된 소독기는 각종 세균을 살균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까지 제거 가능합니다. 유모차와 카시트 등 대형 제품과 아기띠 장난감을 비롯한 다양한 육아용품도 소독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51호인 당진 면천은행나무에 대한 목신제가 개최됐습니다. 목신제는 20년 전부터 자발적 행사로 진행되어 오다가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이어오고 있습니다. 면천은행나무는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아동 청소년 심리,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보행 보조기 렌탈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며 신분증과 진단서 등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군에는 농어촌 민박소 46개소, 농촌체험마을 6개소, 관광농원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점검표 작성과 유의사항 게시 여부,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기온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서산이 영하 3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2도, 해안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이 5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집니다. 빨래나 세차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주변의 작은 불씨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해상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장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